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2026년 하반기 시작 준비는 되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하반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초토화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을 보내고 있죠. 이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 증시, 국내 증시가 변동폭이 확대되어졌고 괴로운 증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려운 시장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26년 이 AI 투자 버블 논쟁이 이 5월 달 이후로 6월 달 들어오면서 더욱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칩플레이션에 의한 수요 둔화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먼저 AI 투자 버블에 대한 논쟁입니다.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I 투자 버블, 이 집중, 투자의 집중, 투자의 집중이다라고 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논쟁이 이 AI 투자 자금과 주가 상승이 소수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 규모에 비해서 수익화 속도가 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부 영역은 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이 특히나 빠르게 상승한 국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얼마 전입니다. 가장 최근 6월 달에 미국의 AI 빅 10, 10개의 기업도 집중도가 과거 2000년대의 이제 닷컴 버블 당시와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앞서서 이런 40%대 이제 표시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니프티 50 이제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과거에 미국의 이제 대형 우량주들 50여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제시가 되면서 S&P 500 지수 내에서 이 초대형 우량주 50개의 기업이 시총 비중이 40%를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또 주가의 하락을 경기 침체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일본 지수가 이제 이 44% 요 부분이 이 MSCI 전 세계 지수에서 일본의 지수가 44%의 비중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80년대입니다. 80년대 이 기간을 보시면 이제 88년도면은 우리 한국 88년도 올림픽 치르던 당시였는데, 그때 정점을 찍고 또 폭락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41%를 기록했던 때가 닷컴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 극심한 정점을 찍고 또 폭락하는 모습. 그 당시와 지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와 유사하다. 현재 AI 10개의 빅 기업, 엔비디아, 애플, AMD,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10개의 종목이 지금 41%,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40%대를 넘어가면 정점에 대한 우려가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40%를 기록했다고 해서,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해서 또 과거와 같은 폭락을 또 보장이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니프티, 피프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이 미국 증시를 주도했었던 50개의 초우량 기업들입니다. 초우량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 잡주, 소형주가 아니고 초우량 기업들.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SK스퀘어 등등 거대 기업, 이런 부분들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런 종목들을 그 당시에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비중이 S&P 500 지수 내에서 40% 가까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경기 침체를 보이면서 주가 폭락을 나타냈더라. 그게 이제 니프티 피프티예요. 지금 과거 이제 닷컴 버블과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AI의 투자의 과잉 투자, 또 치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정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물론 어딘가에서는 정점을 찍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근데 그 시점이 2026년 하반기냐, 아니면 2027년도냐, 2028년도냐, 아니면 그 이후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매도의 심리와 또 아니다, 반박의 논리도 있어요. 반박의 논리. 그렇지 않다, 틀렸다, 아니다, 그럼 반박. 그럼 반박에 의한 또 매수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크게 부딪히면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AI 투자 버블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이 근거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제시되고 있는 근거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주요 내용만 좀 요약을 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지나치게 소수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S&P 500 지수 고점이 이제 경신되고 있잖아요. 다우 지수도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속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 경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 21개의 종목들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몇 개의 코스피 시장에서 몇 종목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를 8,000 위로, 9,000포인트 위로 끌어올렸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 상황이 버블의 징조다. 이렇게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AI 설비 투자의 규모가 현재의 현금 창출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2024년도에 2,6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투자 규모가 2024년도에는 2,6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어요. 하지만 올해 26년 들어서는 약 8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8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된 배경에 말 그대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 GPU 가격에 대한 상승, 그 부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예를 들면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빵이 빵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1,500원, 2,000원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조 1,200억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의 증가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세 번째로 이제 경쟁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 부분에 있어서 치플레이션, 비용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도 있지만은 경쟁, 이 빅테크들 기업 간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공격적인 경쟁, 과잉 경쟁,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투자 비용 지출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과잉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은 이 AI 시장은 거의 승자 독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만큼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든지 추론을 시켜서 뭔가를 서비스를 뭔가를 이제 가치를 창출해낼 때 그 HBM의 그 성능, GPU의 성능, 또 어떤 속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속도 이런 차이에 의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한 달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AI 모델을 휴머노이드 로봇도 학습을 시키잖아요. 어떤 학습을 시킴에 있어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100억 달러다. 그런데 상위 버전의 모델을 쓰면은 뭐 한 달 동안 학습시킬 것을 단 일주일 만에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과잉 경쟁, 지금 여기서 투자를 늦출 수가 없다라는 여기서 투자를 늦추게 되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토로라라는 대형 기업이 또 우리 기억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잉 투자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우려 이제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AI 투자 수익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수익이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 항상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면 투자금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제시해 왔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AI 투자 버블의 이제 주장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매도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공개 방송하면서 이 수요 둔화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드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가격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기준 가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고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아끼는 타이밍,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와 같이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국제결제은행,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조사하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SI 입장에서도 밝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AI 투자를 과거의 철도, 미국의 철도, 운하, 전기, 닷컴과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투자 과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기술 혁신이다. 철도 마찬가지죠. 마차로 움직이던 이동수단이 철도, 증기기관이라는 기술 혁신, 또 운하, 전기, 닷컴도 마찬가지고 기술 혁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죠. 생산성이 향상되어진 것은 맞아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하지만 틀린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자본이 상업적 수익보다 빠르게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 상업적인 수익보다 빠르게 집중이 되었던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투자 축소가 경기 침체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IMF에서도 이게 입장이 나왔었는데 IMF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BSI보다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보면 AI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시장 집중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닷컴 버블 당시의 역사적 최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위험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시절에는 거의 우후죽순이었죠. 우후죽순. 누구나 도메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그 닷컴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누구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닷컴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투자의 과잉 투자 논란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차근히 살펴보면은요. 2025년 제가 1월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딥시크가 공개가 되면서 야 이러면 엔비디아의 고가의 GPU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굳이 그 고가의 GPU를 쓸 필요가 있겠어? 라는 의문이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죠. 야, 저가형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GPU, HBM 그 2025년보다 지금 더 필요성이 커졌죠. 그리고 올해 6월이죠. 3월에 구글 터보콘트 AI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로 줄인다라고 해석이 됐지만 줄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메모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더 많이 추론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장이 처음에는 잘못 해석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소캠 축소 이슈. 이게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테크 전문 분석하는 기관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낸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잘못 해석이 된 부분이다. 소캠이 축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광 연결, 또 SSD 이런 부분이 또 증가될 수 있다. 낸드가 또 더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런 보고서 시장에서는 항상 언론 매체에서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다 보니까 좀 와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메타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 진출 모색 이게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설명을 드릴 때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사실 근데 수익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호실적 발표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실적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없는 메타는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실적 발표 나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투자한 대비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수익 창출 모델이 없다 보니까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었고 바로 이어서 메타가 자체 설계한 비스타라 ASIC 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좀 작게 다루어졌어요. 시장 우리 국내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좀 작게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밖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만 있는 게 아니에요. CPU도 있습니다. CPU에 GPU 같이 다 이제 붙어 있는 구조인데 메타는 이 부분에 있어서 GPU에 HBM에 붙어 있는 메모리가 아니고 CPU에도 메모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격이 비싼 DDR5가 아닌 DDR4를 갖다가 지금 급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처리 그것은 DDR5로 하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조금 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처리 그 부분은 DDR4로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형 맞춤 제작 칩, A식 칩, 비스타라를 공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보 컨투어와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DDR4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또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항상 시장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이제 상승을 해야 수익을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숏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숏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야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점. 제가 이거를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설명을 드렸어요. 1시간 넘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시장에 제공이 될 겁니다. 이런 변수. 이런 변수는 시장에 계속 제공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정점을 찍겠죠. 메모리 가격, 메모리의 공급, 수요 이런 부분들 이제 정점을 찍고 또 하향 안정화되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과연 그 시점이 2026년 하반기냐 아니면 2027년이냐에 대한 논쟁.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27년 상반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AI 빅10 10종목을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엔비디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미국 주식도 보여드리고 선물 지수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 6,800억 달러입니다. 4조 6,800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7,000조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근데 보시면 2024년, 사실 2023년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2024년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상승 추세가 깨졌나요? 아직 멀쩡합니다. 아직 멀쩡하고요. 중간중간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지만 과매수 신호의 이 추세 하단선 아직 엔비디아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을 받고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 아직은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체 칩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HBM도 지금 중요해요. HBM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문형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A식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의 포커스를 좀 옮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7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빅 1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8위, 7, 8위 정도 해요. 7, 8위 정도. 네, 시가총액이 1조 400억 달러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엔비디아 보시면 완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적당히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확인이 되시죠.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9월 달입니다. 25년 9월 달. 25년 9월 달에 과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서 급격하게 26년에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문제예요.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어지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 3%예요. 이번 주 마이너스 3%. 하지만 이번 달 월봉 차트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20%예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0%대죠. 이번 달. SK 하이닉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ADR 상장 앞두고 있는데 마이너스 20% 오늘 주중에 찍었어요. 마이너스 20%.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 있다. 확대돼.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면 월봉 기준으로 이제 과매수 신호가 풀려요. 과매수 신호 풀리면 조금 더 아픈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죠. 변동성이 확대되어져 있고 종목을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떻게 매수를 해가야 할지, 또 손절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정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상승 레이더 시스템 주로 운영하고 있는 TG1,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TG1 모델과 TG30 정 모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단기, 중장기, 또 기회, 포착, 신호 포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 정말 많이 망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정말 진짜 기회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금 비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손절한다기보다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가고 또 제 신호,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TG30 정 신호 포착 종목들로 또 어떻게 보면 단기 공략, 집중, 핵심적인 가격에서만 집중 공략을 하시면서 또 손실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회를 저와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켓 위너에서 한 2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서부터 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2달여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 좋은 시장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두 모델, 특히 단기 모델 TG30 정 모델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누적 수익 273%의 누적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되어지는 증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더 집중을 해서 시장 대응, 종목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용히 수익을 쌓아가는 테마주 아니고요. 시장에서 또 소외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제가 기회를 같이 만들어드리고 잡아드리고 또 끌어드리고 밀어드리고 그런 파트너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변동성을 주고 있는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과의 싸움에서 지금은 숏 포지션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